아내와 아이에게 그대로 책임을 전가하며 울고 소리치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피가 말라갔어요. 아내도 제가 나을 길 없으니 도무지 견디기 힘들었는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발 우리 애한테는 그러지 말자.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신 옆에 지키는 거 힘들고 숨이 막힐 지경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된 거 알겠지만 계속 당신이 이러면 나도 다시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어. 다시 생각해보든 말든 나 너 못 믿어. 유전자 검사 나오기 전까진 난 내 아들도 아닌 걸로 생각할 거야. 너도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니야? 정민이가 진짜 내 아들인지 아닌지? 이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면 앱이 바뀐 거 알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 당신 말 다 했어? 정민이는 당신 아들이야. 당신과 내 아들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나도 못하겠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아내는 지친 듯 그만하자며 나가버렸고 저는 어디 가냐고 악을 쓰며 예전처럼 아내를 뒤쫓아가려고 휠체어를 급하게 틀었고 그러다 뭔가 잘못됐는지 휠체어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전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악하는 비명과 동시에 저는 감각 없는 다리를 끌어가며 앞으로 나아갔고 내 맘대로 하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괴로움에 뼛속 깊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버린 줄 알았던 아내는 방문을 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쓰러졌던 저를 휠체어에 앉히며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더군요. 미안해. 내가 방금 한 말 다 잘못했어.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한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스쳐 지나가는 첫사랑일 뿐이었는데 그게 미련이 남아서 당신한테 더할 나위 없는 상처를 줬던 것 같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따위는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 다리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노력하며 사죄할게.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돌려놓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할 테니 그러니 당신도 조금만이라도 열어줘. 부탁할게. 아내는 지난 세월에 관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이 느껴져 울음을 쏟아내었으며 부모라는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 겁에 질려온 아들을 껴안고는 붙들고 한참을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누굴 탓한다 한들 어차피 제 다리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를 악물고 재활훈련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제 재활훈련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진단을 받게 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훈련을 함으로써 제 다리의 힘을 길러나갔습니다. 잘 되는 날은 기뻤고 뜻대로 잘 안 되던 날은 좌절했던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감정 기복이 심해지긴 했지만 다리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제게 감정까지 다스리기까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아내와 아들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아들은 고작 8살에 불과했는데 8살짜리 눈에 비친 아빠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던 때 등기우편 하나가 날라왔더라고요. 아내가 기세등등하게 택배 아저씨에게 받아다 제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잘 봐봐. 정민이가 진짜 누구 아들인지. 당신이 유전자 검사지 보면 앞으로는 우리 정민이한테 미안해질걸? 다행히 유전자 검사지 속에는 우리 아들 정민이와 제가 친자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아내는 안심하는 웃음을 지으며 이제 좋은 부모가 되자고 약속했습니다만 여전히 찝찝함은 남아있었네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어머님의 말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고 노력이 헛된 게 아니었던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다리의 감각이 아주 조금씩 찾아들기 시작하며 마음도 녹기 시작했어요. 이를 곁에서 본 가족들은 기적이라며 절 응원해 주었고 저도 기쁜 나머지 희망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훈련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죠. 그날은 마침
처가 부모님께서 딸 때문에 늘 저만 보면 죄스러운 마음에 저희 집에 방문하신다고 연락을 받아 아내는 집에 남기로 하고 재활훈련을 저희 어머님 도움으로 다녀왔던 때였어요. 그날따라 훈련이 힘들어서 지친 나머지 일찍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진심을 알게 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도어락 문 여는 소리가 묻힐 정도로 큰 소리가 나던 집안 분위기에 저와 부모님은 들어가려던 발길을 멈추고 웬일인가 싶어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허나 심상찮은 기운에 제가 쉿 입술에 손을 가져다 대었고 문을 조금만 열어놓은 상태로 듣게 되었는데 장인 장모와 아내의 대화 내용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저 자식 뒷바라지 할 거냐? 솔직히 네가 딴 사람하고 어쨌다 한들 지가 신호 어겨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대체 누구 탓을 해? 오늘 너 몰골 보고 깜짝 놀랐다. 그냥 간병인 쓰면 될걸. 너 괴롭히려고 지 수발 들게 하는 거 어찌나 괘씸한지. 그래, 나 도저히 맘 아파서 안 두겠다. 네가 우리한테 어떤 딸인데 걔랑 당장 이혼하고 끝내.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네 소원대로 그 자식 데려와라. 어쩔 수 없이 생긴 아이까지나 남자 혼자 홀로 책임지며 사는 모습 보면 아예 근본부터 몹쓸 아이는 아닌 것 같으니 더군다나 둘째 아이도 지금 뱃속에 있다면서 꼬리 밟히기 전에 하루빨리 득보고 끝내야 하지 않겠어? 제게 다 생각이 있어요. 조금만 타이밍을 봐요. 적어도 이혼을 원활하게 하려면 최대한 득보고 나와야죠. 뱃속에 하필 그때 남편의 사고날 애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다 계획이 있어요. 치료를 위해 헌신을 다한 아내가 남편의 히스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나중에 재산 문제든지 양육권 문제든지 유리하다더군요. 그래, 정민이 데려와야지. 네 자식인데. 유전자 검사 결과도 그쪽으로 밝혀졌으니 나중에 장손인 만큼 상속도 노려볼 수 있고 증거자료 녹음해놓고 동영상 찍어놨다고 했지? 그럼요. 다 준비해놨어요. D-Day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동안만 그 사람 좀 잘 봐줘요. 엄마 아빠가 반대했던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업가로 성공해서 어엿한 사장님으로 성공하고 직원들도 남편보다 훨씬 많이 두고 돈벌이도 좋다고요. 솔직히 그 사람 집안 돈이지 그 사람 능력으로 이룬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도 몇 번 만나보니까 지 아빠보다 그 사람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이고 다 잘 될 거니까 저만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주고받는데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 자리에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고 당장 엎어버린다는 어머니를 제가 간신히 붙들고는 입단속을 시킨 뒤 증거를 다 남기기 시작했죠. 사람 안 변한다더니만 개과천선이라는 건 그 여자한테 없었단 겁니다. 고작 위자료 돈 때문에 내 마음을, 우리 식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 입속을 챙기려는 모습에 학을 떼고 이제까지 제 앞에서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한 건 다 아내와 처갓집의 기상천외한 쇼였던 겁니다. 겉으로는 제게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 위하는 척 좋은 아내인 척 가식을 떨다가 뒤에서는 지 부모라는 작자들이랑 쓰레기 같은 말들을 짓거리고 있었다니 그저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처갓집 부모님들이 현관으로 나왔고 왜 문이 열려있지? 라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마자 등장한 저희 어머니와 저의 모습에 장모님과 아내 역시 귀신이라도 본 모양새로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찔린 게 많으니 놀랄 것도 많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짜고짜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흔들었습니다. 야, 이 못된 인간들아. 뭐? 결혼 전에 딴 남자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의사라는 간판 하나 달고 금쪽 같은 우리 아들한테 결혼을 시켰어?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가. 법적 조치 취해서 니들이 우리에게 뜯어가려고 생각했던 위자료 그 이상으로 받을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네 딸년이 썩어 문드러질 니들 근본을 닮았으니 제정신이 박힐 수가 있겠냐? 오냐, 잘됐다. 이때껏 참아왔던 분풀이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했고 장모님께서 어머 상종 못할 여편네 이거 못나 하며
정작 아등바등하고 있는 꼴이 참으로 웃지 못할 광경이더군요. 그러자 장모님이 여편내라면서 저희 엄마를 억지로 떼내 밀쳤고, 이에 격분한 제가 참다 못해 휠체어를 일부러 쓰러뜨려 장인어른을 물면서 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때마침 어머니께서 SOS한 드센 우리 누나들이 달려왔고, 그 연락을 받은 우리 아버지까지 오게 되니 쪽수로는 맥을 못 추더군요. 그에 멈추지 않고 누나들이 아내까지 한 번에 잡아 응징을 했는데, 저희 둘째 누나가 강력계 형사 출신이거든요. 경찰대학 다녔을 때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고 명성이 자자했는데, 과히 그것들 일망타진하는 처리 솜씨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투극이 가라앉았고, 너희들 당장 고소해서 콩밥 먹이겠다는 장모님의 외침에 누나가 피식거리며 비아냥대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더이다. 웃기시네요 정말. 나랑 내 동생이 이 사건 피해자고 목격자고 경찰이에요. 내가 시시비비 다 가려서 당신들 다 끝장내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의사? 그깟 의사 하나 가지고 뭘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했던 거야? 저희 둘째 누나는 법조항 하나하나 들어가며 각오하라고 했고, 게다가 니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증거 우리는 못 남길 줄 알았냐면서 파렴치한 대화들 각도에 맞게 동영상까지 찍었으니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하며 그건 고스란히 형사인 누나의 주머니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이게 되었더랬죠. 거기다 소송까지 가면 어쨌든 든든한 변호사인 큰 누나가 또 있으니, 어렸을 때는 마냥절 질투하는 누나들이 꼴보기 싫고 치가 떨렸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래도 한가족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는 누나들이 너무나도 고마웠네요. 든든한 누나의 말에 엄마와 저는 그야말로 통쾌함을 느꼈고, 처갓집 부모님들과 아내는 분함을 감추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 받을 모든 위자료, 상간남에게 받을 위자료, 재산 분할을 비롯한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장인 장모께 받을 위자료까지 누나들의 도움으로 싹 다 완벽하게 책정해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금전적인 책정이 제게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었지만 누나들은 통쾌하게 웃으면서 그 해답을 일러주더라고요. 돈은 너 위로받으려고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 괴롭혀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몰아가면서까지 재산 지키려고 아득바득한 것들에게 돈 뜯기는 것만큼 세상에 억울하고 분한 게 또 있는 줄 아니? 이번 달 안에 우리 건물에서도 그 여자 병원 다 빼버리고 차려준 병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야지. 페이닥터까지 써서 손해가 막심할 텐데 그건 또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딱 알맞은 합법적인 천벌 아니겠니? 저도 모르게 누나들의 능수능란한 되갚아줌을 보고 든든함과 동시에 적어도 누나들하고는 적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 의미 모를 웃음이 나오고 말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웃는 것을 보고 제 어깨를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다만 냉정히 들리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세월에 관해서는 정리를 하고, 적어도 우리 정민이에게만큼은 정민 엄마 때문에 상처 주는 아버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도 귀하지만 우리 손주 정민이도 너만큼이나 귀하니 지금껏 잘했던 것처럼 아버지 노릇은 잘해주면 좋겠어. 그래, 내가 혹시나 몰라서 유전자 검사 다시 해봤는데 정민이는 천만다행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네 아들 맞더라. 올케랑 너무 많이 닮아서 혹시나 걱정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민이한테 좋은 아빠 돼줘. 괜히 니들 부부 불화에 아이가 중간에 끼어 있으니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 라며 누나까지 아버지를 보태며 조용히 일러두셨습니다. 누나의 말도 아버지의 참 말도 많은 것이 여운에 남는 말이더라고요. 정민이한테 잘해주려다가 한편으로는 아내를 많이 닮아서 보면 괴로워서 등지려고 했던 것도 많았거든요. 유전자 혹시 몰라 다시 해봤는데도 정민이는 제 아들이 맞으니 저는 믿고 엄마 잃은 정민이를 아버지 말씀대로 잘 챙겨주고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숙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 후 본가로 들어왔고
저희 부모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며 저를 낯설게 대하는 아들에게 다가가 미소를 보여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랑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볼래? 아빠가 책도 읽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아빠가 몸이 괜찮아져서 다른 아빠들처럼 돈 벌러 나가기 전까지 우리 아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아빠 곁으로 와볼래? 라고 하자 아들은 살짝 주춤거리다 이내 제 앞에 다가와 여느 때처럼 절 가만히 살핀 후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전해져와 미안하고 더 안타까웠기에 저는 아들을 안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 정민이 앞에서 못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로 마음먹으며 앞으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 잘 살기로 마음먹었네요. 저는 이를 악물고 후에도 피땀 흘려 재활훈련을 했지만 감각이 돌아온 것 외에는 크게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과는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신체의 불편함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저희 가족들과 제 아들의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 제 독립적인 사업은 접고 아버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체가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어찌됐든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기더군요. 마음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 항상 든든한 제 가족들이 남아있으니까요. 특히나 제 아들 정민이를 위해서 용기 내어 제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항상 삶에 감사하며 사셨으면